자, 그러면 이러한 비전통적인 인플레이션이 던지는 건 뭐냐? 통화량과 관계없는 인플레이션이다 이거예요. 근데 긴축으로 통화량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해.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동안의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가 버틴 게 자산시장 부양으로 기본적으로 버텼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 거죠.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예요. 그게 경기 침체를 경기 후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재정 이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재정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정부가 그러니까는 사실 돈을 동원하기도 힘들고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그러니까는 회복하기도 쉽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장 해법은 뭐냐면 빠른 경제 성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건 플랫폼 사업 모델인데, 우리가 지난 2월 2일 날 메타 플랫폼, 저희 전통적인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의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메타버스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을 그러니까 시도를 하는 페이스북의 주가가 떨어진 건 왜 그렇습니까요? 돈을 못 버니까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치는 내걸었는데 그게 쉽게 지금 그러니까 전개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세요. 경기 침체 시점을 볼 수 있는 신호, 시그널은 뭘로 봐야 되냐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저축을 하는 거하고 10년 동안 은행에다 돈을 저축하는 거하고 연 금리는 10년짜리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역전되게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요?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단기 금리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가 그러니까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자금에 대한 수요는 언제 줄어듭니까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하는데, 지난 1년 동안을 쭉 보게 되면요. 2년짜리 그러니까 채권 금리하고 10년짜리 채권 금리하고 보게 되면은 지난 한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0.6%포인트 차를 이렇게 유지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이 격차가 급격하게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축소돼가지고 0.2%포인트까지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 진행될 경우에는 역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즉 뭐냐면 장기 금리가 증가하는 속도하고 단기 금리가 증가하는 속도할 때 단기 금리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되면은 장기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게 역전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건 메타 기업의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페이스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못 벌어서 그렇다는 얘기 지난번에 보여줬었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지금 생각만큼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차 플랫폼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지금 이렇게 양갈래로 좀 진행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저게 지금 이게 새로운 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건 미래차 생태계를 옛날에 얘기를 했죠. 그게 플랫폼이 그러니까는 확장되지 않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지금 왜 그러냐? 이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이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얘기를 했으니까 과거 이건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